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시험 대비 필수 영상 그 세 번째 시간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 막막하신 분들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스피드하게 고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크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고려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처음부터 쭉 달려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입니다. 고려는 왕건이 건국했죠?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폭정에 호족들은 궁예를 내몰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이러한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때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공산전투와 고창전투, 1, 2천 전투로 이어지는 세 번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왕건은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건국 초 나라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먼저 민생안 정책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구율제도인 흑창을 설치했으며 고구려 계승을 강조해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호족 통합과 견제를 위해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고요. 후대 왕들을 위해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훈요 10조에서는 특히 불교를 장려하고 북진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건의 노력에도 그의 사후 고려는 심각한 왕권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고려의 혼란을 잠재운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한 명 등장하니 그가 바로 광종입니다. 중요합니다. 광종은 노비한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왕인데요. 노비한건법이란 노비를 양민으로 풀어준 제도고요. 이 노비한건법과 함께 과거제를 실시해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왕권을 강화한 광종은 광덕 혹은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 또한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광종 이후 등장한 성종은 고려의 통치체제를 정비한 왕인데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지방에 12목을 설치했습니다. 또 중앙통치제도로 이성육부를 정비했고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사회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자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은 점차 문벌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공음정과 음서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에 점점 문벌사회는 부패했고요. 이러한 문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중 이자겸의 난은 거듭된 왕실과의 혼인으로 부와 권력을 얻은 이자겸이 왕위 찬탈을 꾀했던 사건이었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묘청 등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경파들이 서경으로의 천도를 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경파들은 서경천도와 함께 금국정벌을 주장했지만 이를 반대한 김부식 등의 개경파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요. 이후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학자인 신채호에 의해 조선역사 1000연례 제1대사건이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더욱 흔들리던 문벌사회는 결국 무신들에 의해 무너졌는데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권세를 부리며 무신들을 하대했던 문벌들을 향해 무신들이 칼을 뽑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고요. 이 사건이 바로 고려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신정변의 핵심 인물은 정중부와 의방이었고요. 정변이 성공하며 새롭게 무신집권기가 도래했지만 무신집권기 초기에는 무신들의 권력 다툼에 정치적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다툼의 최종 승자인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약 60년간 최씨집권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최씨집권기 때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이었고요. 군사조직으로는 삼별초가 조직됐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무신집권기. 이 시기 과연 나라는 평탄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 망소이의 난과 운문 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천민의 저항인 만적의 난을 기억해주세요. 특히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로 이 당시 신분 해방운동을 주장했는데요. 결국 꿈을 이루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이 침입했는데요. 고려의 끈질긴 저항으로 나라를 지켜내긴 했지만
결국 몽골이 세운 원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 간섭기 때는 친원파인 권문세족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고요. 이를 알 수 있는 유물로는 친원파가 세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정말 스타일이 중국스럽죠? 하지만 원의 권세 역시 영원할 순 없는데요. 이렇게 원이 몰락해갈 무렵 혜성같이 나타나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왕이 있으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먼저 권문세족을 척결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 고려사회의 안정을 꾀했고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잃었던 영토를 수복했으며 원의 내정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가 성장했는데요. 결국 이들이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다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려의 500년의 역사가 끝이 났는데요. 이러한 고려는 정말 외침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외침, 거란을 시작으로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거란의 침입인데요. 이때 기억해야 할 인물로는 서희와 강감찬이 있습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 강감찬의 귀주대첩, 다들 들어보셨죠? 특히 서희는 거란의 장수인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으로 힘쓰지 않고 강동육주를 확보했고요. 강감찬은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여진이 고려를 슬금슬금 침입했는데요. 이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공격해 동북구성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갑자기 폭풍 성장하더니 금을 건국하고 급기야 고려에 사대를 요구했는데요. 이를 몬벌들이 결국 수용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금도 대륙의 최강자 몽골에 의해 무너지고 몽골은 고려까지 침입했는데요. 이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는 몽골과의 항쟁을 구실로 강화도로 천도했고 육지에 남은 이들은 처절하게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윤우가 있는데요.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또 국가의 위기를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8만 대장경이 제작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실패하고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었는데요. 이때 제주도까지가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삼별초의 항쟁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려는 이후 약 80년간 원의 간섭을 받았는데요. 이때 원은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나총관부를 세워 우리의 영토를 빼앗았고요. 왕의 칭호와 관제의 격을 낮추고 잦은 조공과 공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원은 쇠퇴했고 우리는 원 간섭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다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졌는데요. 이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고 이러한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던 겁니다. 정말 고려 역사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고려에 외침의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활발한 대외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송과 가장 활발히 교류했고 국제무역항인 병란도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왕래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고려는 문화 역시 발달했는데요. 먼저 고려 승려의 양대산맥인 의천과 진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의천은 고려 전기 활동했던 승려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강조해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진울은 고려 후기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주장해 조계종을 창시했으며 수선사 중심의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발달했던 고려에는 많은 불교 문화 유산이 존재하는데요. 고려 초에는 철불과 대형 석불이, 고려 후기에는 수월관음도와 같은 불화가 유행했습니다. 또 고려를 대표하는 탑으로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고요. 사찰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유명합니다. 한편 고려에서는 불교 못지않게 유학도 발달했는데요. 유학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고 몬벌 시대엔 사학기 성행의 최충의 구제학당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안양이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했는데요. 이 성리학이 이후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고려의 역사서도 중요한데요. 특히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를 기억해 주세요.
이 중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삼국유사는 당군 신화가 수록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인쇄술도 발달한 나라였는데요. 목판 인쇄술에는 팔만대장경을, 금속활자에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의 청자. 정말 이 고려 청자는 극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삼강청자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는 정말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문화사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고려의 경제에서는 토지제도인 전시가와 관청인 경시서, 그리고 화폐인 해동통보와 활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고려시대 전체를 한번 스피드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부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